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주 월요일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주재, 수석 및 보좌 수보회의라고 합니다. 수보회의가 있고 거기에 나오면은 문재인 대통령 마치 황제가 오금을 내리듯이 한마디 찍 하고 요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얼굴 보기도 힘들고. 네, 점점점 남의 이야기하듯이 보면은 쭉 한마디 하고 가면 또 보면 열심히 수석 및 보좌관들을 받아 적고 또 2주에 한 번씩 국무회에 나와서 한마디 찍 하면은 또 받아 적고 하는데 오늘 마침 보니까 오늘 내일 모레 아까 그 10월 9일이면 한글날이고 그날 또 보면 아마 제 광화문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날은 마침 또 보니까 조국 법무장관 임명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저희 황태수 TV에서 오늘 오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어둠의 그 지휘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건 왜 새 불릴 느끼니 드디어는 이른바 구원 등판 나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진단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재인 쫄았다, 문재인 겁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빠 겁먹었구나. 영원히 그 영화 봤나? 오빠 쫄았지? 아니 근데 예. 첫째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정치평론 오래 보셨으니까 네네. 왜 오후 2시 해요? 수석들하고 뭐 그 비서관 행정관들이라는 게 자기 이제 비서 아이들인데 네. 비서 아이들하고 회의를 하려면은 네. 그 뭐 밤에 새벽에 뭘 좀 아침 시작하기 전에 네.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저 정중 회장도 매일 보면은 뭐 꼭 정중 씨 때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새벽에 아들들 뭐 그 경영 참여하는 아들들 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아침밥 먹으면서. 아침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뭐 일머리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 네. 왜 오후 2시입니까? 옛날에도 이랬는데 청와대 계실 때 몇 시에 회의했어요? 아니 우리는 뭐 가서 5시 새벽 5시 뭐 이렇게 출근하는 거죠. 출근해가지고 이제 수석 그때는 비서관, 수석 비서관. 수석한 이게 대통령한테 회의할 자료 그 주면 그 네. 올라가서 대통령하고 회의하는 거죠. 네, 네. 8시 되기 전에. 그렇죠. 제가 알기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보면 그 김중권 대표가 DJ 비서실장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8시에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가서 그렇죠. 별도로 보고 드리면 그다음에 약간 의견 조율해서 9시부터는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2시 합니까? 질문. 첫 번째 질문. 두 가지입니다. 네. 첫째 이유는 많이 피곤하신가? 아니죠. 월요일 날인데? 아니죠. 일요일 날 뭐딴 그게 아니죠. 하시나? 이게 52시간제이기 때문에 어. 그러면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들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딱 그 사람들이 연월차까지 철저하게 챙겨 먹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딱 5시면 퇴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의하고 퇴근하고. 회의하고 퇴근하고 그러면 아침 9시 와서 그다음 그때부터 행정관들이 만들고 비서관들이 검토하고 수석들이 점검해서 회의하자면 12시가 돼야 되니까 52시간제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하나고. 네. 두 번째는 2시쯤 해서 4시쯤 끝나서 릴리즈를 해야지 그때부터 그 보면 현재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TV 등이 나팔을 불 거 아닙니까? 저녁 뉴스 거의 맞추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속내는 앞서 우리 김영환 실장이 얘기한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비서들하고는 그냥 회의하고 네. 뭐 끝나면 자기들끼리 하고 끝나는 거지. 네. 그거를 또 뭐 읽어준 걸 받아 적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러는 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솔직히 말해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아니 자기 비서들인데. 저 비서 애들인데 애들하고 뭐 얘기하고. 비서들하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 국무회의에서는 일정 부분 오픈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국무회의는 그야말로 우리 헌법상 기구 아닙니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뭐 2주에 한 번씩 국무회의를 갖다 주재하면서 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우리 국정의 현안은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것을 갖다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알릴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왜 자기 비서들하고 얘기하는 걸 그런 식으로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까? 비서들 회의에서 하기에 적합치가 않아요. 네. 자 오늘 모두 발언 저 앞에 있으면 앞대가리 한번 보십시오. 네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네.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역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대책 실효성 있게 세워지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앉혀놓을 얘기지
정부가 없는데 왜 정부에다 지시를 하냐고. 우리 김광욱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부 위에 청와대에 있다고. 그래서 다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근데 왜 오늘 꼬리를 말았어요? 오빠 왜 쫄았지? 오빠 왜 쫄았어? 저는 봤더니 어. 애청자 여러분 10월 3일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우리 황태순 TV에서 600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600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니, 지들이 뭐 저 서초동 그 골목길에 100만 명 나왔다 그런다면 그 우리가 600만이다. 최소한 600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얘기한 건데 어쨌든 우리 헌정사상 자발적으로 나온 가장 대규모 집회는 2019년 10월 3일 집회였습니다. 그거 보고 쫄은 거예요? 아 그거 보고 쫄고 플러스 거기다 보면은 어쨌든 조국이 울고불고 해서 뭐 저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주십시오 그래갖고 장관을 임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9월 6일 날 돌아와서 그 다음날 독대하고 근데 웬걸 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검찰 개혁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음해매 매일 연일 갔다가 조중동을 중심으로 터지는 것들이 보니까 또 마침 국정감사 기간 중 아니에요. 또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보니까 저 조국 추문이 조국 게이트 아니 정권 게이트를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확인된 거는 저기 뭐 사모펀드에 오촌 조카 이미 구속이 됐고 네네. 그거에 뭐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활동하고 뭐 했던 게 그래서 뭐 참여연대 이 정권의 선거를 네. 참여연대 뭐 집행위원장 전 집행위원장이 네. 민정수석으로서 네. 자격으로 네. 6억을 시원하게 말아드셨다는 얘기를 해서 정리가 된 것 같고 대충 그 비리는 네. 웅동학원에 또 저 조국 일가가 시원하게 말아드신 게 이제 조국의 동생이 네. 그 가짜 소송과 저 무슨 뭐 이거 저 돈 빼먹은 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뭐 구속영장 청구돼서 내일쯤 네. 이제 실질 심사 끝날 것 네, 네. 같고 뭐 한국 끝나고 또 지금 뭐가 더 지금 권력형 게이트가 있나요? 이게 이제 권력형 게이트가 보니까 그 이제 뭐죠 뭡니까 뭐 경찰총장 윤 총장은 어떻게 개인 비리로 끝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니까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연말 올해 연초에 우리 정의로운 김태우 수사관이 조국 민정수석실의 그 막 권력 남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했습니까? 위안부에 덮였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산 부시장하는 유재수 씨. 경제부시장하는 유재수 씨. 그 유재수 씨 건이 이제 이게 보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 유재수 씨 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에 네. 비리 여러 가지 비리 뭐 예. 여기저기 돈 땡겨 쓰고 했던 것들이 네. 이제 뭐 감찰과 이제 수사 단계로 들어갔는데 네. 그 이인걸이라는 뭐 특감반장. 특감반장이 네. 저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 김태우와 또 다른 그 A씨. 감찰반원 A 씨가 이제 저 김도읍 저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한테 이제 털어놓은 이야기인데 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인걸이가 투덜거리면서 네. 야, 뭐 이제 유재수는 놔줘야 되겠다. 아니 정확한 워딩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새끼- 새끼는 꼭 잡아 넣어야 되는데. 잡아넣어야 되는데. 윗선에서 뭐 어떤 윗선이 누구예요? 윗선은 아니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 새끼 저 새끼 이 잡아 넣어야 되는데 못 잡아 넣을 정도로 압력 행사한 사람 두 사람밖에 더 있어요. 누굽니까? 1번 조국, 2번 문재인이지 뭐. 아, 그래요? 아니 그럼 조국 당시 청와대에서 조국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임종석. 에이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임종석은 이번에 말씀 나신 김에 임종석은 바로 그 9월 6일 7경에 본인이 그 트위터에 올렸잖아요. 조금 날려서 조금 날려야 젊은 아이들의 마음을 밀어줬어야 된다. 그렇게 한 것이 임종석이고 그 사이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문제는 그렇다면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을 청와대 계셔봐서 알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 얼마나 센 자리입니까?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조국을 밀어붙였으면 네. 조국 밀어붙이고서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악화되고 이제 자기 이 코밑까지 이제 물이 막 차 올라오는데 네, 네. 오늘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같았으면 네. 저 위세 당당하게 네. 그 윤석열한테 야 너 왜 개혁까지 안 내놓냐 해가지고 제가 늘 그랬잖아요. 이거는 문재인은 그 해임시킬 꼬투리만 찾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렇죠. 윤석열을 또 다그치지는 못했어.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자 보세요. 너 임마 까불면 너 임마 해임할 거야라고 위협을 해야 될 텐데 네. 여기도 말을 살짝 한마디 더 했더라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네.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양다리를 걸쳤어요. 굉장히 젊잖아요 오늘은.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9월 26일 날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9월 27일 날 거의 그 고민정을 통해서 특별 발표. 해서 박살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월 30일 날 당시 조국 법무장관한테 보고받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 숙제를 했잖아요. 특수부도 줄이고 특수부 줄이고 야간 수사도 하지 말고 밤 9시 넘어와서는. 그리고 이번에 정경심이 또 조사받는 날 뭐 투덜투덜 되니까 오케이 포토라인 없애고 다 없애라 앞으로. 오늘 또 발표했어요. 뭐 윤석열 총장이 보니까 밤에 뭐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이미 상대방 수를 보고 두수 세수 앞을 보고 계속 선점을 두는 거야. 자,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12시까지 12시까지 11시 59분까지 수사를 갖다 진행해 왔는데 그러지 마라. 9시까지만 해라. 자, 대통령이 얘기한 거 착착 오히려 보면 한 걸음 앞서 나가서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나름대로 그 윤석열과 검찰의 아웃복싱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뭔지 모르게 조국에서 주변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데 이게 조국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조국은 깃털이고 진짜 몸통이 따로 있는 그런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월 3일 우리 정의로운 국민들 시민들이 뭐 저희 홍태순 씨 주장으로 하면 600만이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하야와 조국의 파면 구속을 갖다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간단치 않은 거죠. 아니 우리 우파들이 언제 그렇게 뭐 옛날 민주노총이나 애들 마냥 탁 조직화돼서 짝짝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까? 아니, 그래요. 그날 나왔던 분들 현장에서 보면 니들이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고 정권을 끌고 갈 수 있냐? 답답해서 소리 질러 나왔는데 또 그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뭐 강화문에 나와서 뭐 불법 이낙연은 또 쫄병이니까 한마디 했더라고. 뭐 불법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이거 문재인 얘기죠. 직접 정책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서초동에 많이 몰려 나왔으면 폭도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당연하죠. 힘에 짓눌렸구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에서 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동에서 1000만 나왔다 치십시다. 그럼 봐라. 우리 국민의 뜻은 저기에 있다. 그리고 광화문에 나온 저놈들은 폭도들이다. 라고 몰아쳤기 아마 10중 8구는 그렇게 갔을 겁니다. 9.9. 근데 막상 모르게 세에서도 밀리고 이런 정당성에서도 밀리고 모든 게 밀리거든요. 지금 밀리다 보니까 꼬리를 살짝 내리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또 이 양반의 결론은 또 유치해 있다고 법을 했네.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국 자르면 일의 절반은 해결됐던데.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우파 여러분들 쓸데없이 10월 9일 날 그거 나가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보겠다. 여러 가지 성찰해보겠다 이 얘기였는데. 진짜 전반적으로 제 느낌은 그래요. 이게 뭐 정말 국무위원과 그리고 뭐 이렇게 백화점 수익, 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말이 많아. 현안들에 대해서 뭐 어디야 뭐 그 청와대 기자실 와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돼지 앞에 열병에 대해서 뭐 얘기가 그렇게 있으면 와서 얘기하고 하루에 2-3번씩 왔다 갔다 거기 뭐 바로 옆인데 이거를 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모든 뭐 정책 현안들에도 대뱉고 그리고 더군다나 수석과 비서관들 자기 똘마니들 앉혀놓고서 뭐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부 수석 보좌관들이 수석 비서관들이 전부 정부구만 걔들은 비서가 아니고 정부네. 자, 지금 이게 11호 글씨로 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온 건데 11호 글씨 11폰트로 치면 딱 A4 2장 요량인데 뭐냐? 12-13분 걸리겠네 다 읽으려면. 아예 그렇게는 안 걸려. 근데 뭐냐 이거는 가만히 읽으면 아까 우리 김영환 실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냐, 이 청와대 내에도 또 청와대가 있구나 싶어요. 왜? 뭐 지금 보면 청와대에서 물론 민정수석이나 임종석이 제일 세다 그랬지만은 실제 숨은 실세가 누구냐가 윤건영입니다. 상황실장. 이제 옛날에 국정상황실장이 그런데 요즘은 국정기획상황실장이라고 그래요. 이 국정상황실장 이 밑에 행정관 두 친구가 다 보면 이른바 민주노총과 옛날 그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계열 사람들이에요. 문고리예요, 걔들도? 걔들이 문고리죠. 그래 얘들이 보니까 각 수석실에서 야 오늘 대통령 말씀하실 것 같다가 갖고 와라 해서 갖다 A4 2장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보세요.
뭐 아까 말씀하신 아무 얘기도 없어. 아무 얘기 뭐 태풍 피해. 배고프면 밥 먹고, 그럼 귀여우면 우산 쓰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갖고 정리해서 그냥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 대통령의 어떤 현재 수준으로 보아서 본인이 원고 없이 기자들 앞에서 단 5분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각 수석실하고 각 보좌관실에 보면 현안들 갖다가 누군가가 정리해서 대통령이 갖다 주고 대통령이 읽고. 아니 문제 해결하라고 자기한테 그렇게 많은 권한을 줬는데 네. 맨날 나와가지고 지혜를 모아달라 그러면 누가 모아? 그걸 저 지혜는 누가 모으나? 지가 지혜를 발휘해야지. 참 아니 황태순 TV 안 보셨죠? 네. 황태순 TV 말씀드렸잖아요. 어둠의 원탁회의. 어둠의 원탁회의가 지혜를 모아주겠지요? 네. 네.